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뭔가 새로운 구도죠, 그죠? 그냥 좀 편하게 찍어보고 싶어서 바닥에 앉아서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은 지금 1월이 넘었긴 했지만 12월 월말정산을 제가 안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연말정산도 해놓고 책까지 다 쌓아놓고 어제 또 이제 생방에서 책까지 다 집어넣기도 했었는데, 아직 12월 월말정산은 안 해서 12월 월말정산을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시간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찍어볼 생각이고요. 12월은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매달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번 달은 거의 처음으로 10건이 안 되긴 하네요. 9건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월 월말 정산 한번 시작해보죠. 구도가 낯설어서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여기 책을 올려놓을 거예요. 첫 번째 책, 짜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나? 이걸 좀 앞으로 당겨야 되나?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12월에 읽었던 책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10번째 책입니다. 10번째 책이란 곧 마지막 권이라는 소리죠. 드디어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정말 좀 고생 많이 했었죠. 이거 읽느라 거의 4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읽느라. 아무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드디어 다 읽었고요. 12월 10일쯤에 다 읽었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10권이 모든 전작품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앞선 9권까지의 이야기들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틀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힘든 일이긴 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은 거를 후회하지는 않고요.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020년에는 좀 벽돌책을 역시 몇 권 정도 뽀개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도 읽었는데 못 읽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별로 두려운 게 없다 이렇긴 한데, 아마 2020년에는 제 목표는 뭐 모비딕이나 안나 까렌이나 선물 받았으니까 그거나, 그리고 또 돈키호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안나 까렌이나는 현재 선물 받은 책이 있고 나머지는 구매를 해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드디어 저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다 읽은 사람이 되었다. 이건 뭐 거의 유튜브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적어도 북튜브 중에는 없거든요. 이거 다 읽은 사람? 최초가 아닐까. 자, 두 번째 책은 짜잔, 마샤두 지 아시스의 브라스 쿠바스의 사후 회고록이라는 작품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읽게 된 계기가 되게 독특하긴 합니다. 예전에 제 이제 생방에 자주 놀러오던 브라질 친구가 있었어요. 브라질 사는 친구였는데 문학 되게 좋아하고 종종 오면은 자기도 책 읽고 가고 영어로 잠깐 대화 나누고 가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브라질 작가 읽어봤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있지 하다가 찾아보니까 파울로 코엘료가 브라질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파울로 코엘료 읽어봤어, 여기서 되게 유명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왜? 파울로 코엘료가 왜 유명해 도대체? 파울로 코엘료 그냥 여기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나름 충격 먹었죠. 아 그래? 파울로 코엘료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데 왜 브라질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구나, 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좋은 작가 누구 있어? 한번 추천해 줄래? 라고 물어봤더니 마샤두 지 아시스라는 좀 고전 작가예요. 오래된 작가인데 이 작가의 작품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현재 창비에서 유일하게 한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브라스 쿠바스의 사후의 고록을 읽어봤는데, 확실히 고전 작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했었고, 뭐 브라질 작가의 특징 이런 건 저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브라질 작가나 이쪽을 많이 읽어본 건 아니라서. 그런데 아무튼 글 자체는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이 브라스 쿠바스라는 사람의 사후 회고록이에요. 죽은 이후의 회고록인데, 뭐 그런 부분은 약간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천천히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짧은 이제 글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삶의 여러 가지가 녹아있다는 점에서 참 인상 깊었던 작품이긴 합니다만 쉬운 작품까지는 아니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창비 세계문학을 전 사실 요 한 권 딱 갖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 샀는데, 제가 보시면 이거 신권이에요 여러분. 되게 상태가 옆에 막 해져 있고 막 그런 게 보이시나 혹시? 해져 있고, 그렇죠. 제가 절대 해지게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창비 세계문학 컨셉이 이렇더라고요. 좀 컨셉이 특이해, 제 컨셉이. 아무튼 잘 읽어보았고,
다른 혹시 좀 제3세계 문학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지 않는 영미권 이외에, 우리 또 한국 문학 이외에 다른 문화권의 책들을 계속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마샤도 지 아시스라는 브라질 작가를 소개받아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다른 작품이 또 없어가지고 뭐 구해서 읽을 수도 없고요. 아예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한두 작품 더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저번에 제가 서울책보고에서였나? 에서 사왔던 츠지 토나리의 안녕 언젠가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츠지 토나리를 좋아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려왔고, 이 책도 심지어 제가 옛날에 샀었고 읽었었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책에 발이 달려서 종종 사라진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종종 사라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갖고 있길래 저번에 샀었는데 간만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게 좀 약간 불륜 이야기고 그래서 사랑 로맨스이긴 한데 역시나 재밌게 읽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츠지 토나리 글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엄청난 대작이야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오랜 친구를 만나는 느낌으로 읽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도 국내 감독이 만들지 않았나요? 이 영화? 국내 감독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영화도 꽤 잘 만들었다고 듣기도 했던 것 같고요. 불륜 이야기지만 가슴 저린 이야기이긴 하죠. 읽으면은 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주인공의 상황에 공감하다 보면은 안타깝다고도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작품이고. 세 번째 책은 안녕 언젠가였습니다. 네 번째 책은 장영희 작가의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 장영희 작가의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니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읽었을 때 1부는 사랑하고 읽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 그리고 2부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주로 이제 한 영미 시인들을 대상으로 그 시인의 사랑 이야기나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이끌어 나가시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역시 영미 작가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작가의 삶이나 또 사랑 이야기, 작품 등을 이제 거론하시면서 에세이 형식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장영희 작가 글을 최근에 많이 읽어왔었죠. 저번 날 문학의 숲을 거닐다 이후에 이 책을 일부러 이제 산 거고 또 12월 달에 읽은 책 중에 장영희 작가 글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너무 좋아. 글이 너무 따스해요. 장영희 작가의 글이 진짜 따스해서 뭔가 연말에 읽기, 겨울에 읽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여기에 또 시 같은 경우는 원문도 같이 실려 있어서 그거를 같이 읽어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필 종류를 많이 읽진 않지만 장영희 작가 역시도 믿을 만한 수필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 책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문학에서 찾은 사랑해야 하는 이유. 문학에서 찾은 사랑해야 하는 이유.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금 보시면은 요 북로드에서 선물을 해주셨던, 이게 보이나 여러분들? 북로드에서 선물을 해주셨던 멜레노이 하우스의 잔혹한 어머니의 날 1권, 2권 가제본입니다. 가제본이어서 아무것도 안 써있고 흰 배경의 뒤에는 비매품이라고 써있기도 해요. 안에도 특별히 속지 디자인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글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제본이라서 오타도 있고 종종 이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싶은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는 넬레노이 하우스 작품을 처음 읽어본 거고 원래 장르 문학을 엄청 자주 읽진 않잖아요. 간혹 이렇게 읽어보곤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전에 다른 북튜버 분께서 넬레노이 하우스 작품을 좋아하신다고 많이 듣긴 했었는데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고 특별히 아쉬운 점이 있었나? 잠깐만요. 아쉬운 점이 있었나? 특별히 엄청 아쉬운 점도 없을 만큼 아주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제가 아마 사진을 따로 이렇게 붙여 놓을 텐데 디자인된 판본으로 나와 있어요. 북로드에서 아마 나와 있겠죠. 이 가제본 말고 디자인도 괜찮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마 장르 문학 쪽에서 아시는 분들은 넬레노이 하우스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번에 보내주셨는데 드디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몇 번째냐? 7번째인가요? 7번째 작품은 조전 볼테르의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라는 작품입니다. 이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는 캉디드란 인물이 낙관주의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삶이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힘겨운 삶들을 살아갑니다. 뭐 고통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경험하고 환상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이 철학적 사유, 낙관주의를 토대로 삶을 바라보는 방식,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매번 무너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낙관주의라고는 했지만 어찌 보면 풍자 소설에 가깝습니다. 과연 이거를 온전히 낙관주의로 볼 수 있는 작품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길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우화적인 느낌, 풍자 소설의 면모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 볼테르란 이름에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더 쉽게 읽었던 작품이에요. 실제로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볼테르의 칸디드 혹은 낙관주의 옛날에 들어봤는데 읽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혀 어려운 작품 아니고 오히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자다 보니까 여러 생각할 지점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야? 8번째죠. 장영희 에세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입니다. 장영희 에세이 내 생에 단 한 번. 요것도 이제 보면은 에세이이긴 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는 조금 더 문학의 숲을 거닐다와 더불어서 문학적 에세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요 내 생에 단 한 번 같은 경우는 문학 에세이에 비해선 조금 더 일반 에세이, 수필 같은 느낌이 더 강한 책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글이 따뜻하시고 아무래도 영문학 교수셨다 보니까 글 자체에 여러 문학적인 소양들이 녹아있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학적 에세이라고 완전히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수필 쪽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말에 일부러 읽었어요. 좀 더 따스한 느낌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역시나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참 글을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한 작가들이 몇몇 꼭 있잖아요. 장영희 작가 글도 제가 읽으면서 요 근래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이렇게 따스한 글을 온기가 넘치는 그런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앞으로 좀 장영희 작가의 여러 글들 중고도장 가보면 되게 많아요. 또 한 권씩 사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마다 좀 온기를 받는 느낌이라서 감사하네요. 실제로 뵙진 못했지만 학교에서. 그 다음 마지막은 짜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펭귄판이고요. 요거 제가 이제 민음사판이랑 펭귄판이랑 뭐 살까 고민하다가 펭귄판이 표지가 더 이뻐서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동물농장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동물농장 엄청 유명한 책인데 안 읽어봤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읽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확실히. 약간 우화죠. 이것도 동물들이 등장해서 인간들과 싸우고 그리고 동물들 내부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상당히 섬뜩한 부분들도 좀 많긴 했었습니다. 실제 사회를 어느 정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작품 읽으면서 1984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1984의 여러 면모들이 좀 이 동물농장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두 작품을 같이 읽어도 서로 이게 공감되는 부분들, 좀 더 울림을 주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작품이었고 짧지만 확실히 어떤 교양 혹은 고전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결말 부분이 어찌 보면 예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까요? 확실히 글 잘 쓰는 작가구나. 1984 읽을 때도 조지 오웰 글 진짜 잘 쓴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1월달에 카탈로니아 창가라는 조지 오웰의 이제 에세이를 읽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글을 아주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고전으로 남는 거긴 하겠죠. 말이 좀 이상했네. 아무튼 이렇게 12월에는 9권을 읽어봤었습니다. 이 책이 모두 작년에 카운트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작년에 150권을 읽었었고 12월에는 이렇게 9권을 읽었었네요. 작년 한 해 처음으로 10권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죠. 그죠? 12월 달에 제가 계속 강의 때문에 서울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좀 바빠가지고 좀 독서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2월에 월말 정산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생기시는 책들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아니실 거고 이건 아닐 거고 브라스 쿠바스의 4, 5의 걸음은 어떠세요?
안녕 언젠가도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장영희 작가의 글들은 뭐 단연코 추천드립니다. 그냥 에세이, 따뜻한 에세이 읽어보고 싶으시다면은 장영희 작가의 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글 자체가 잘 쓴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니까 뭐랄까 요즘 많은 에세이의 이 홍수 속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장영희 작가의 글은 실망하시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 잔혹한 어머니의 날은 장르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칸디드 혹은 낙관주의도 약간 고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어떤 풍자, 철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는 교양 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물농장 역시도 말할 거 없겠고요. 자, 이렇게 12월 월말정산을 끝내면서 한 해가 끝났습니다. 그죠? 이미 1월 달이거든요, 사실. 올 한 해 독서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작년만큼 많이 읽지는 못할 거예요. 작년에는 150권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뭐 일단 목표는 100권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 일들이 있고 또 다른 생계의 걱정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취직도 준비하고 그래야 하다 보니까요. 모쪼록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12월 독서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1월이니까 1월의 독서 또 새해잖아요. 그죠? 새해면 또 독서가 항상 목표이시지 않습니까? 1월의 독서 재미있게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